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교육개발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에스더입니다. 20년 동안 진로교육 한 길로만 걸어왔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이 진로 관련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면서 진로 설계도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이 공부도 재능인가요? 착한 것도 재능인가요?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도 재능이고요. 착한 것도 재능입니다.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공부 같은 경우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공부를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공부 쪽으로 쭉 가시면 되는 거고요.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나에게 있는 다른 재능을 가져서 가면 되는데 그때 공부가 완전히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공부하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이 필기시험 보고 너도 나도 다 똑같은 점수 체계로 평가받는 거는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나 그동안의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때지요. 진로교육이 진짜 교육입니다. 이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공부 또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어떤 다른 요소들을 채워줄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길을 갈 때 안내자 역할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달라져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근간을 둔 진로교육의 시작, 이것이 행복한 자녀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성향에 맞는 학습 동기를 좀 일으켜 줄 수 있는 성향에 적합한 공부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통형. 소통형은 기억나시죠? 말로 언어 감각이 있는, 이 말의 재능이 있는 그런 성향인데요. 그래서 토론식 공부법.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쓰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말하고 좀 뜻이 맞고 같이 좀 친한, 성적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토론식 공부법이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는 거, 말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공부도요. 자, 그리고 이제 창조형인데요. 창조형은 아이디어도 많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많기 때문에 좀 감정 기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듬을 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싫어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창조형 성향들은 이 바이올리듬,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기분이 좋은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형은 본인한테 필요한 거, 유익한 걸 굉장히 잘 안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빨리 원하는 걸 얻고 싶어 하죠. 이런 친구들은 공부할 때 기출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집을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수업 듣고 와서 이제 문제집, 기출문제집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걸 체크해요. 내가 틀린 거를 개념으로 가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다 이제 내용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문제부터 풀고 내가 어떤 게 틀렸는지를 보고 아 이거 하고 다시 이건 뭘까 개념을 보는, 그러니까 좀 반대로 거꾸로 공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리형은요, 문제부터 풀고 개념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추리형은 상상력이 굉장히 많고요. 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 다음 거 계속 미루어서 연상해내가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지를 막 칩니다. 그래서 추리형 분들은 예습보다는 복습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잡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강 있죠?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거를 거기다 올인한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봉사형 한번 볼게요. 봉사형은요, 공부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냥 적당히만 합니다. 봉사형은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경쟁해서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등수가 올라가면 내 친구는 등수가 떨어질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봉사형은 너무 진도를 막 빨리빨리 빼거나 선행을 앞서가다기보다는 한 문제집을 가지고 반복해서 풀고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한 개념을 가지고 반복해서 풀고 복습 위주로 하고요. 성적이 그냥 원만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원리형인데요. 원리형은 공부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워낙 공부를 좋아합니다. 하나의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서 어떤 현상이나 원리 이걸 알기 위해서 깊이 파고드는 연구력과 몰입력이 탁월한 원리형입니다. 그런데 과목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댁에서도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다는 걸 좀 인식시켜 주시면 본인이 깨닫고 다른 공부에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제작형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권이 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작형은 수학하고 과학이 있다면 수학을 좀 더 잘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성향 유형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분석형과 복합형인데요. 이 둘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분석형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보는 성향이고요. 복합형은 넓게 거시적으로 보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형은 따지다가 이거 다 따져보고 100% 확실해? 확실해? 이거 하다가 할 일을 못해요. 복합형은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거 재느라고 또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분석형하고 복합형은 공부를 잘 합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쪽은 따지고 드느라고 이쪽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느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형과 복합형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공부 성적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지, 내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를 정해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목적, 도달점을 정하고 거기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맞춰보는 게 필요해요. 자, 생명형, 교육형, 공부법, 학습동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생명형은 좀 헷갈리게 하는 성향 유형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문과일까? 이과일까?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하지만 생명형은 이과형이에요. 자연계열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형 자체가 약간 문과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이나 생명공학, 유전공학, 뭐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문과적인 소양이 있는 성향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열에 속해 있지요. 네. 그리고 교육형은요, 생명형하고 비슷한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생명형이나 교육형이나 공부를 1등 정교 이렇게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본인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것까지만 알고 맙니다. 교육형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자적인 선생님, 교수,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공부해야지 하는 게 좀 있어요. 자, 진취형은요, 약간 좀 허풍기라고 해야 될까요?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스케일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 쪼잔하게 1점, 2점 이거 너무 쪼잔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릇이 좀 크지요.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면서 살지, 최종 목표치, 도달점을 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진로를 설정할 때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걸 먼저 정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단계적으로 밟아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취형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슬럼프가 잘 안 와요. 하지만 한 번 오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슬럼프는 오래 갑니다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슬럼프겠지요. 그때 학생을 너무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15가지 성향 유형에 적합한 공부 또 학습 동기 찾는 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공부는 본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되겠죠.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건 당연히 공부 재능이 있는 사람들, 또 친구들은 공부 스스로 알아서 할 겁니다. 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본인의 재능에 이 공부를 필요한 만큼, 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 알려주면은 학습 동기는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학습법을 잘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보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성향과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런 점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감사합니다.